안녕하세요. 전력공학 네 번째 강의입니다. 안정도는 전력계통이 어떠한 운전 조건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부하의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나거나 부하가 갑자기 변하더라도 계통이 흔들리지 않고 전기를 계속 잘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안정도예요. 전력계통 안정도는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동태 안정도가 있고, 정태 안정도는 계통이 정상 운전 중일 때, 부하가 조금 변했을 때도 전압과 전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하나 켜뒀다고 전력 계통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이걸 견디는 능력이 정태 안정도인데, 제가 교재에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다 형광펜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과도 안정도는 사고 시, 그리고 급격한, 이게 키워드가 될 거고요. 사고나 고장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전압, 주파수 이런 게 크게 흔들려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에어컨이 아니라 번개를 맞거나 선로 사고가 났을 때도 전력망이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느냐를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동태 안정도는 발전기의 AVR, 자동 전압 조정 장치인데, 이것 또는 고속 조속기를 붙여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 능력을 향상시킨 상태의 안정도입니다. 회복력 있는 발전기 컨트롤 기능까지 포함한 더 높은 수준의 안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안정도 향상 대책을 볼 건데, 혹시 송전용량 공식 기억하시나요? 전력계통의 안정도 산출식도 이 공식을 사용하거든요. 계통의 공급 전력 P는 X분의 VSVR, 그리고 사인 델타를 곱해줬죠. 여기서 X는 송수전단 간의 전달 리액턴스, 단위는 옴이 될 거고요. VS는 송전단 전압, VR은 수전단 전압이죠. 둘 다 단위는 킬로볼트고요. 이 델타는 송수전단 간의 위상차, 각, 그래서 도죠. 그래서 이 전력의 단위는 메가와트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 공식이 있었는데, 이 공식을 보면 리액턴스를 작게 해야 안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겠죠. 아니면 전압을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발전단과 부하 간의 위상차 각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에는 리액턴스 감소가 있는 거고요. 보면 선로의 병렬 회선수가 증가하면 리액턴스가 줄어서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복도체 방식 또는 다도체를 사용을 하면 표피 효과가 줄어들어서 리액턴스가 감소합니다.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면 선로 전압 보상 역할을 하니까 전압을 크게 할 수 있고, 얘도 역시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죠. 그래서 저는 앞 글자를 따서 선복직이라고 외웠는데요. 암기 팁은 다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다 제가 지어낸 겁니다. 이 대책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골고루 섞어서 저는 암기법을 위해서 조금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소극 여자 방식은 발전기 전압을 빠르게 조정해서 전압을 키울 수 있겠고, 중간 조상 방식, 이것도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고속도 개전기, 고속도 차단기 설치, 이런 방법도 있고요. 계통 연계는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여러 발전기를 연결해서 위상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위상차를 키운다는 건 발전기가 힘차게 끌어당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소 리액터 접지는 접지 방식을 개선한다는 얘기겠죠. 사고 전류도 줄이고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페로 방식, 이 고속 차단이나 고속도 제페로 방식을 사용하면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전력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제동저항기 설치, 제동저항기는 사고가 났을 때 전류를 억제할 수 있고 계통 복원도 쉬워요. 그리고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하면 내부 리액턴스가 작아져서 위상이 안정되고요. 조속기를 신속히 하는 것도 안정도 향상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재단조, 이렇게 하면 입에 착착 달라붙죠? 암기법이랑 같이 이 파트는 몇 번 읽으면 금방 외워질 거예요.
삼상 단락고장은 전력계통에서 3개의 상이 한 점에서 완전히 접촉이 돼서 고장이 난 경우인데 심각한 고장 상태죠. 단락점에 흐르는 전류랑 전력량을 계산해서 보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옴법을 한번 봅시다. 이 IS, 이거는 단락 전류의 기호이고요. E는 보통 성간전압이에요. 이 Z는 고장점에서 본 전원 측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전류 구하는 공식은 쉽죠 뭐. IS는 Z분의 E. 그리고 삼상 단락 용량. 이것도 쉽죠. 이거는 단순하게 고장 발생 시에 계통이 감당해야 하는 전력량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V는 마찬가지로 단락점 성간전압이고 이 IS는 방금 한 단락 전류예요. 이 S가 들어가면 보통 단락이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있는데 실제 임피던스를 계산하기 복잡할 때 전격 용량, 전격 전압 기준의 퍼센트 값으로 환산을 해서 단락 전류랑 단락 용량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퍼센트 임피던스 환산 공식은 단위를 조심해야 하고요. 지금 보면 이 P랑 V가 이 키로 단위인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Z는 그냥 옴이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울 때 이 10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위를 맞추기 위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퍼센트 Z는 10V제곱분의 PZ, 이게 꽤나 시험에 자주 나온답니다. 단락전류 공식도 중요한데 단락전류는 지금 보면 전격전류 IN에 비례하죠. 그리고 이 퍼센트 Z에 반비례합니다. 임피던스가 작을수록 단락전류가 커져요. 이 관계도 잘 기억을 해야 하고, 이렇게 기호에 N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기준, 전격 이런 거를 말해요. 삼상 단락 용량도 마찬가지로 이 전격 용량 PN의 역비례 비율만 곱하면 바로 단락 용량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 위 공식에서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P가 되는 거잖아요. 기억하기 쉽겠죠? 여기에 있는 3가지 공식들은 모두 계산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둡시다. 대칭좌표법은 불평형 고장을 대칭 성분으로 분해해서 쉽게 고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런 걸 왜 배우냐면 삼상 전력 시스템은 평소에 균형 잡힌 상태로 잘 운전이 되는데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면 불균형 상태, 불평형 고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한 가닥 전선만 끊어진 일선 지락이나 두 선이 합쳐진 선간 단락, 이런 상황이죠. 이런 복잡하고 꼬인 고장을 간단하게 3가지 성분으로 나눠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칭좌표법이다. 대칭분해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고요. 영상분은 3상이 전부 같은 크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분. 정상분은 3상이 정상적인 120도 간격으로 도는 성분. 역상분은 3상이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그런 성분이고, 이 기호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분이 영상분 같은 경우에는 0을 붙여요. 그래서 V0, I0 이런 식으로. 정상분은 그러면 V1 아니면 I1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역상분이 V2 아니면 I2 이렇게 이 3가지를 잘 조합을 하면 원래 복잡한 고장 상태를 그대로 복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전압을 대칭분으로 나누는 공식이 이건데요. 여기 보면은 A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얘는 회전 복소수 연산자예요. 120도 회전. 그래서 삼상 벡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A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120도. 그럼 제곱은 뭐예요? 240도. 그러면 세제곱은 360도. 그럼 다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영상전압, 이거는 3개를 그냥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정상전압, 얘는 VB의 A, VC의 A제곱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고, 역상분은 반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반대로 VB의 A제곱을 곱하고 VC의 A를 곱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이 반대로 대칭분을 실제 전압으로 조합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
이거는 3개의 대칭 성분을 다시 모아서 실제 전압 VA, VB, VC로 만드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정말 쉽다. 이 공식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발전기 기본식.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불평형 고장이 발생했을 때 각 상의 전압이나 전류를 대칭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죠. 근데 발전기 내부는 이런 대칭 성분들에 따라서 전압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발전기 내부에서 각 대칭분에 해당하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를 발전기 기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상 전압. 영상 성분은 3상이 완전히 같은 방향, 크기로 흐르는 경우죠. 이때는 기전력, 전원이 0이고 외부에서 유도된 전압만 있어요. 그래서 기전력 없이 저항만 있는 ohm의 법칙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없으니까 전류에 Z0를 곱한 값이 전압이 될 거예요. 정상 성분은 정상적인 3상 회전 상태에서 발생한 성분이고 이때는 발전기 자체가 기전력 EA 이거를 발생을 시켜요. 발전기 내부에서는 이 기전력에서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 이 Z1, I1을 빼야 실제 출력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정상 전압은 기전력에서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뺀 값이다. 역상은 정상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성분이죠. 발전기 내부 회전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전기 입장에서는 기전력이 없고 저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역상도 영상처럼 순수한 임피던스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각 사교별 대칭좌표법 해석.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앞에서 배운 대칭좌표법은 사실 전압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전류도 마찬가지로 영상, 정상, 역상 3가지 성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정상 전류 I1 얘는 정상적인 회전 방향의 전류고요. 전압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고장이 나든 안 나든 항상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핵심 성분이에요. 영상 전류. 이것도 당연히 있겠죠. 얘는 모든 상이 같은 위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얘는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생겨요. 그래서 얘는 접지선에 흐르고 비접지의 경우에는 흐르지 않는다.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상 전류는 I2겠죠. 얘는 정상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1선 지락, 2선 지락, 선간 단락 이런 불평형 고장 시에 발생하는 게 역상 전류고요. 얘가 바로 전동기 고장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기계에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고 유형별 대칭분 구성을 봅시다. 어떤 사고에서 어떤 성분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하고 1선 지락 사고에서는 정상, 역상, 영상 3가지 전부 필요합니다. 선간 단락 사고에서는 영상이 없죠. 정상, 역상. 3상 단락 사고에서는 정상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분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항상 존재한다. 영상분은 접지사고 전용이다. 지락. 땅이 닿는 사고죠. 이 지락이 일어나야 생긴다. 그래서 1선 지락 사고에는 영상분을 포함한다. 오늘 한 파트는 몇 번만 읽어보면 금방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효자 파트거든요. 안정도의 종류나 안정도 향상 대책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